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은 대한해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0588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9일 금요일 2시 5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한해운은 해상화물 운송 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배로 물건을 실어다 날라주고 거기에 따른 운임료를 받는 해운사가 되겠는데요. 이 회사의 주력 매출은 벌크선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LNG선이라든지 원유선을 운항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매출의 대부분은 이 벌크선 부분에서 한 50%, 45% 이상 벌크선 부분에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벌크선인 주력인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이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회사는 전용선 매출과 비정기선, 부정기선 매출이 있는데, 전용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이런 특정 기업들과 장기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그 회사가 요구하는 원재료 제품을 실어다 날라주고 거기에 따른 운임료를 받는 전용선 매출이 있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투입되는 이 부정기선,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거죠. 정해지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 화주의 요구에 맞춰서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이제 부정기선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의 매출의 대부분은 이 전용선 부분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이 100이라고 치고요. 그렇다면 그 100 중에 거의 80에서 90 정도는 이 전용선 매출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부정기선에서 10에서 20 정도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회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장기 계약을 통해서 맺어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안정적인 이익이 창출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이런 이제 부분들을 보면, 포스코와 한전 같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철광석과 석탄 이런 것들을 이제 운반해주는 장기 계약을 통해서 운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 그다음 GS 칼텍스, S-오일 등과도 원유를 실어다 날라주는 계약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운임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장기 계약을 통해서 이제 맺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26척 정도가 운행 중에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부정기선 쪽에서 보면 부정기선은 한 8척 정도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건화물 날라다주는 부분들로 해서 8척 정도가 운항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비중으로 따져보면은 전용선 매출이 80에서 90%, 부정기선 매출이 10에서 20%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 이익 창출이 나오고 있는 거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전반적으로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매출액, 영업이익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나 매출액 한 8,800억 정도의 순이익 한 영업이익 1,400억대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랬을 때 작년 대비해서 올해 그렇게 크게 실적적인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인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실적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벌크선사 같은 경우에는 BDI 지수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 BDI, 그러나 저 대한해운은 이 BDI 지수의 영향도 많이 받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BDI 지수가 올라가고 떨어짐에 따라서 벌크선사들의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해운은 전용선 매출을 통한 매출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BDI가 올라가고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익적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BDI 지수가 꾸준히 올라갔었던 모습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BDI 지수도 상승세가 다소 좀 꺾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해운주들의 약세가 좀 도드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BDI 지수가 떨어져도 대한해운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매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BDI 지수 하락해도 이익이 감소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페노션이나 이런 기업들은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지만 대한해운은 그닥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해운이 이번에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약 한 2천억 원 정도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채무 상환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그닥 이제 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내용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상증자 자체는 악재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를 악재로 보는 이유는 앞으로 새롭게 발행되는 또 신주가 발행이 되겠죠. 이 신주 발행이 또 낮은 가격에 발행이 되게 되고 그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나중에 주식으로 상장됐을 때 이 물량들이 또다시 이제 주가 상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 거의 10개 중에 8개, 9개는 다 떨어집니다. 한두 개 정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너무 회사가 장사가 잘 돼서 지금 증설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상황, 돈이 없어서 증설을 못하는 상황, 주문은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데 더 공장을 지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할 때 뭔가 그런 차원에서 유상증자를 한다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출렁거리다가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더 나아지기 때문에 추후에 장기적으로는 더 상승하는데 사실 대한해운의 이번 그 채무상환 목적의 유상증자는 그닥 그렇게 이제 앞으로의 이익 개선이 크게 기대된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말 그대로 그냥 재무구조 개선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종목이 3,100원과 3,150원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잘 이렇게 형성을 해 놨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이 흐름을 지탱해 줬던 수급은 연기금이었죠. 그러나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매도로 전환하면서 실질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탈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이렇게 지금 탈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 매도 강도가 더 확대되고 있죠.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위에서 보면 이 위에서 이제 매매 형태를 보면 투신과 외국인도 사실 단타만 쳤습니다. 외국인도 단타 위주로 봤죠. 그나마 연기금이 받쳐져서 이렇게 된 거지 투신과 외국인은 이 종목을 모아가고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타로 치고 빠지는 매매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겠죠. 이 가격이 대한해운의 이 가격이 별로 매력적이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 투신들 입장에서 싸거나 싸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고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단타 정도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산 거일 수도 있겠죠. 매력적이지 않아서 올라갈 것 같았으면 얘네들이 모았을 텐데 단타로 치고 빠졌다라는 거는 그닥 가격적으로나 이 회사가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전체적으로 지켜주던 3,100원, 3,150원도 무너지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런 가운데 주가가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반등 한 번 정도는 나온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아직까지 그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추세 하락으로 가는 종목의 포인트를 보면 이 자리, 이 추세 대 하단에서는 그래도 반등을 한번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가다가 또 두들겨 맞죠. 왜냐면은 이렇게 가다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 위에 있는 물려 있는 사람들의 물량들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반등을 주더라도 여기에서 이제 물려있던 사람들이 올라오면 본전 매도 심리 속에서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상승세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올라갔다가 금방 좀 반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지금 이 위치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자, 이런 차원인데 좀 아쉽게 반등이 아직까지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국면에서, 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매수를 잡는 주체가 있는데요. 바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지난 4월 1일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떨어졌던 이 주가를 적극적으로 담기 시작을 합니다. 30만 주를 시작으로 해서 10만 주, 46만 주 잡고 20만 주 일부 매도하고 다시 매수 강도를 키워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일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지금까지 최근 한 급락 이후에 사들인 물량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사들인 물량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얘네들이 뭐 유상증자를 받으려고 들어왔을 것이냐? 글쎄요,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뭐 유상증자 받으려고 들어온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이 하락이 있었으니까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락을 이용해서 계속 물량은 늘려가는데 뭐 반등 한번 노리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딱히 아직 반등이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뭔가 단기 반등을 기대하고 좀 들어오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도 이 자리가 반등 자리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좀 반등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외인들의 매수가 훨씬 더 많이 이 구간에서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현재 2,590원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밑으로 더 떨어진다는 거는 조금, 물론 나중에 발행가액을 조정하면 되겠지만 어느 정도 가격을 좀 지켜주면서 바닥을 좀 잡아주고 권리락을 전후로 해서 한번 들어주면서 이 갭도 메워주고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하락이 좀 멈췄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저는 기술적으로나 이런 부분들 분명히 반등은 한번 그냥 이대로 흘러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역시나 3,150원 자리, 요 자리가 되겠죠. 3,100원에서 3,150원 자리가 1차적인 저항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저항대가 3,100원에서 3,150원. 위로 가면은 쉽지 않네요. 이제 3,400원 정도. 3,400원 정도가 2차 저항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빨리 가야 되는데 자꾸 반등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게 고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현재 기준으로는 2,950원을 기점으로 반등을 좀 들어줘야 되고, 들어준다라고 했을 때 3,400원 정도가 2차 저항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저항대는 3,100원에서 3,150원 정도 보시면 되고, 2차 저항대는 3,400원 그 전후로 2차 저항대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뭔가 이 위에서 지금 오랜 기간 머물면서 아무래도 이제 매수를 들어간 그런 이제 물량들이 많겠죠. 물론 판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위에서 샀던 사람은 지금 다 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본전 매도 심리가 빠르게 작용하면서 그 물량들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더라도 그 상승세를 지켜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반등을 이용해서 조금씩 대응의 관점에서 줄여가는 그런 차원의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가져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대안해오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실시간 리딩과 함께 시황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들을 매일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0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요. 주요 포인트 내용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9시, 현재 시간 9시죠. 그다음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아침에 한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정도 매일매일 추천이 나오게 되고요.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